이삿짐이 얼추 다 들어오자 직원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잘 오셨소. 이 터가 돈이 모이는 자리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제 등에 붙어 있던 불안을 쓱 떼어내 주더군요. 조선 후기 한양에서 살다 보면 집이란 게 그냥 비바람만 막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밥을 먹이고 밤에는 지친 몸을 누이고 낮에는 부엌 앞에서 떡이든 술이든 뭐라도 내다 팔아야 버티는 살림이자 생계였지요. 집이 기울면 삶도 기웁니다. 그때 우리 집이 딱 그랬습니다. 비가 오면 마당이 질퍽해지고 장독대는 자꾸 비틀어지고 밤이면 바람이 대문 틈으로 훑고 들어와 등잔불이 덜덜 떨었습니다. 소문까지 문제였습니다. 그 집은 뭔가 새나가는 것 같아. 사람들의 입에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하면 집은 절반쯤 이미 기운 겁니다. 이럴 때 옆집 아주머니가 한마디 보태죠. 아이고, 그 집 터가 안 좋은 거야. 직원 한번 불러봐. 직원은 대체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말은 짧고 결론은 큽니다. 지금 집은 재물이 빠져나가는 물길이요. 대문이 바람을 다 쓸어 담아요. 뒤가 비었소. 기댈 산이 없지 않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사가 답일까? 대문만 옮기면 되나? 침상 방향만 바꾸면 되나? 그런데 직원은 딱 잘라 말합니다. 이사는 선택이 아니라 처방이요. 처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사람은 약해집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터가 문제였다는 말처럼 들리니까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대신 판단은 무거워집니다. 결국 우리는 집을 옮겼습니다. 새 집은 한양 외곽 낮은 구릉 아래라고 합시다. 직원은 감탄을 섞어 말했습니다. 보시오. 뒤로는 단단하고 앞으로는 트였고 물길도 좋소. 풍수를 말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는 말이 있지요. 배산임수입니다. 등 뒤에는 산, 앞에는 물입니다. 그리고 좌청룡 우백호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때 청룡, 백호는 동물이 아니고 동네 지형을 부르는 말이지요. 사실 이런 말들은 그럴듯한 미신이라기보다 살기 좋은 땅의 조건을 비유로 정리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뒤는 바람을 막고 앞은 트여 있고 물이 가까우면 농사와 생활에 유리하고 양옆 지형이 비어 있지 않으면 안정감이 생긴다는 식이지요. 여기까지는 꽤 현실적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사람의 욕심이 섞이는 순간부터예요. 직원이 말하는 돈이 모이는 자리는 듣는 순간 귀가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돈은 원래 잘 안 모이는 건데 집터만 바꾸면 모인다니요. 세상에 그런 소리만큼 달콤한 게 있나요? 잠깐만요. 직원의 말이 그럴싸하게 들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풍수를 그냥 동네 수군거림으로만 두지 않았거든요. 태종실록 태종 6년 기사에는 나라에서 시팍 같은 전문 기술 교육 체계를 세워 운영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시팍 안에 음양풍수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통의 기술자들은 훗날 관상감 같은 관청에서 역법, 택일, 지리 같은 일을 맡기도 했지요. 그러니 사람들에겐 직원의 한마디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권위가 붙은 판정처럼 들렸겠지요. 게다가 조선에는 아예 음양과라는 기술직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쪽 세계에서는 택일과 역법, 지리 같은 분야가 먹고 사는 기술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데이터 기반 입지 분석을 팔던 시대랄까요. 물론 데이터가 아니라 감과 전승과 기운이었지만요. 자, 다시 이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지요. 이삿날은 늘 그렇듯 난장판이었습니다. 보따리 매듭은 풀리고 뒤주는 비틀어지고 아이는 문턱에 걸려 울고 어른들은 이쪽으로 아니 저쪽으로 소리만 높아집니다. 그 와중에 직원이 아주 당당하게 한마디를 박아 넣습니다. 이 대문은 동쪽으로 트시오. 바람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었다기보다 붙잡았습니다. 사람이 불안을 견디는 방식은 대개 둘 중 하나거든요. 내가 더 잘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를 찾든지요. 풍수는 맞냐 틀리냐의 문제이기 전에 불안을 견디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의 진짜 결과는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이삿날엔 다들 들떠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첫 달이 갑니다. 집이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예전 집은 골목이어서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여긴 바람 소리만 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소리는 발자국이 없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집은 살림집이었지만 동시에 생계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집 앞에서 소소하게라도 팔았습니다. 떡 한 접시, 술 한 사발, 말린 나물 한 줌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 동네는 손님 동선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말한 물길은 있었는데 사람 길은 없었습니다. 장사가 확 줄어듭니다. 단골은 멀면 안 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단순하니까요. 둘째 달이 갑니다. 이번엔 장사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이 습합니다. 앞에 물이 있다는 말은 좋았는데 진짜 물이 가까우니 빨래가 잘 안 마릅니다. 그릇장에 곰팡이가 피고 아이 기침이 늘어요. 밤엔 이불이 눅눅해서 누우면 마음까지 눅눅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풍수 처방을 더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힘들어지면 원인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야 마음이 버티거든요. 저는 다시 직관을 불렀습니다. 직관은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대문을 쓱 보고 방 안에 잠깐 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너무 가깝소. 좋은 물도 지나치면 병이 되지요. 장독대는 옮기시오. 기운이 막힙니다. 침상 머리는 북쪽으로 두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계산이 시작되지요. 장독대를 옮기려면 사람을 불러야 합니다. 사람을 부르면 돈이 듭니다. 돈이 들면 불안이 또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믿을 것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풍수를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풍수를 말로만 믿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입으로만, 귀로만, 칭찬으로만 믿어버리면요. 이쯤에서 떠올릴 만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이중환의 택리지는 살 곳을 고를 때 지역만 보지 말고 먹고 살 길과 사람 사는 분위기까지 함께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세만 볼 게 아니라 생리와 인심, 생활의 조건을 같이 보라는 뜻이지요. 지리, 생리, 인심, 산수. 사람이 살만한 자리는 결국 그 네 가지가 함께 굴러간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딱 하나만 봤습니다. 돈이 모이는 자리. 이 말 하나에 나머지를 다 빼먹은 겁니다. 셋째 달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웃음이 줄고 말이 짧아지고 식구들 눈치가 늘어납니다. 돈이 줄면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마음의 여유이고 그 다음이 다정함이거든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수를 믿는다는 건 어쩌면 자리를 탓할 구멍을 남겨두는 일일지도 모른다고요. 사람은 실패가 무서우니까 그 이유를 어디엔가 걸어두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그 구멍이 너무 커지면 내가 해야 할 판단까지 그 구멍으로 빠져버립니다. 결국 우리 집은 어떻게 됐냐고요? 망했습니다. 한 번에 쾅 하고 망한 게 아니라 조용히 줄어들다가 어느 날 문득 아, 끝났네 하고 깨닫는 방식으로요. 마지막 날 저는 대문 앞에 서서 한양 쪽을 바라봤습니다. 산은 여전히 뒤에 있었고 물은 여전히 앞에 있었습니다. 좌청룡 우백호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요. 그런데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삶을 굴러가게 해주던 길이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 일이 돌아가는 길, 마음이 숨 쉬는 길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풍수가 다 거짓이냐, 직관이 다 사기냐,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풍수라는 말이 내 불안을 잠깐 덜어줄 수는 있어도 내 판단까지 대신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기대려는 마음이라는 거지요. 오늘 역사풍자극장 풍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생각거리 있는 역사 한 그릇 또 차려 올리겠습니다.